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일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 해야죠. 지금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야.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이 다 삽질하는 바람에 자기 가만히 있다 기회가 왔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자기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했을 때하고 그냥 못 먹어도 고 했을 때하고 김문수가 어느 게 이익이 크냐를 딱 보면 김문수 입장에서는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못 먹어도 고지. 그러니까 김문수가 왜 될 가능성이 높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1등을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론조사 50, 국민의힘 당원 50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에는 치명적인 항목이 하나 있어요. 역선택 방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역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민주당 그렇죠. 지지자들이 저쪽이 제일 약한 후보를 고르는 방식인데 먼저 물어봐요. 그게 여론조사 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뽑는 건지 눈치 못 채게. 자, 여론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면 1번, 국민의힘 지지하시면 200개 누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라고 눌렀던 사람들은 아무리 누구를 찍어도 반영이 안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는 거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가 들어간 게 합치면은 지금 그냥 김문수가 후보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오면은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고 김문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누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에 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를 못 이겨요. 그런데 조금 더 고전할 수 있는 게 조금 그나마 상식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렇죠. 전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조금 고전할 수 있는 게 유승민 정도라고 봐요. 근데 유승민도 보면 공부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면 뭐 대선 토론을 하게 되면은 김문수 같은 캐릭터는 그냥 발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뭐 이 정도 되겠지만 그나마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유승민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유승민과 한동훈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가 확정. 자, 여기다가 내 전재산 걸게. 김문수 확정. 근데 김문수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별로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아는 거지 약체라는 거를. 아니 약체가 아니라 실제로 김문수가 토론에 참석하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와버린 거 아니야. 오세훈보다 많이 갔다는 거잖아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토론이라는 게 항상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논리라는 거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머릿속에 있는 전제는 부정선거, 계몽령 이런 게 전제야. 얘네들 논리 전개의 전제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데 토론하면요. 김문수가 플러스 먹을 수도 있어요. 전 국민적 토론을 하면 마이너스겠지만 고만고만 애들끼리 모여있는 국힘에서 토론회 하면요. 역시 우리 김문수가 시원시원하게 말 잘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막 부정을 해 현실을. 김문수가 될 리가 없다 부정하다가 내가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80%는 기회주의자라고. 김문수가 확실히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요. 김문수한테 다 줄 서요. 그러니까 이미 국회의원들이 오세훈 토론회보다 더 많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김문수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어차피 대선이란 선거는 어렵게 싸우는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김문수는 관역이 너무 커. 그러니까 눈 감고 써도 다 만드는 관역이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 중국인이라는 이 새끼야. 또 열받네. 씨발 진짜. 이름이 누구요? 나 김문수인데. 자,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명태균이 국민의힘을 막 휘젓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대선주자 중에 절반은 사방이야.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페이스북.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애처롭다. 촛불은 꺼질 때 확 타오르다 꺼진다. 올가미에 걸린 고라니 울음은 구슬프고 처량하다. 그분 고라니 좀 안 해. 나오시지 않았나? 검찰은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여기 춘절이 써졌네요. 울면 안 돼 캐롤이라고. 명태균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 뜻을 받들어라. 2025년 2월 21일 명태균. 마사님 다 좋은데 노래를 못해요. 검찰은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울면 안 돼. 오늘 밤에 영장 갖고 가. 저게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오세훈 홍준표한테는 악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기꾼 취급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처참한 게
어쩌다가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 자들하고 정치를 하고 있길래 이런 사람 하나에 좌지우지가 되는 이런 꼴을 보고 있어야 되지. 정말 자존심 상해. 네. 근데 저번에 저 사진 나왔었잖아요. 저게 사진 2014년 사진이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명태균 씨 부인 페이스북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면은 실제로 홍준표 인터뷰한 경남 MBC 그 뭐 자료도 있고 골 때리는 게 되게 많아요. 황금어장이더라고요. 완전 황금어장이고 김문수 입장에서는 아니죠.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제 홍준표나 이런 이게 뭐 딱 한 번 본 게 전부 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다음 녹취록이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 들지 말아봐. 보람 PD 뭐냐면은 내용을 알고 들으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밖에 있던 건데 이준석이 이제 당대표 경선 나갔던 거잖아요. 근데 너 당대표 경선 나가면은 가서 당대표 되면 홍준표 복당시켜달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통해서 홍준표 아들이나 홍준표 측근 등이 이제 홍준표 복당시켜달라고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해가 사진 막 찍고 다 해고 카메라 다 불러라. 내가 다 가르쳐줬다. 화보지 만들라고 싹 다. 내가 홍준표 어쩐 줄 알아요? 싹 다 내보내고 다 불 다 끄락하고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까 싶어갖고 준석이 만나는 거를 안뛰기는 작아갖고 그때 이준석이 데리고 가니까 내보고 좀 나가 있으라 하대. 그래서 내가 준석아 니 당대표 되면 홍 대표님 니 복당 시킬기가 안 시킬까 최우선을 시킬기가 안 시킬까 시켜야죠. 대표님 됐죠. 왜 그런지 알아? 안 봐도 뻔하잖아. 그 아무나 대놓고 살살 꼬시 갖고 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큰데 내가 내를 좀 복당 빨리 시키라고 그거 살살 꼬시래. 당대 들어서 그래서 홍 대표 자기 그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앞에서 보여주는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홍 대표 좀 나가 있으라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준수라 니 바로 해라. 그러니까 바로 복당시키겠습니다. 내가 그 말하고 나온 사람이. 이게 뭐냐면은 이준석이가 2021년 6월 11일 날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요. 홍준표가 24일 날 13일 후에 복당합니다. 명태균이 그냥 저기 최근에 만들어진 녹음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사건 이제 홍준표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명태균이 막 무슨 이야기를 했던 것보다 몇 개월 후에 그 무용담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이런 게 있잖아.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다. 명태균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이렇게 감싸주지 못할 망정 사기꾼에 놀아갖고 그러니까. 에이. 근데 저 얘기를 명태균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저 때도 초반에도 저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홍준표 복당에 이렇게 도와준 적도 있고라고 했었는데 너무 홍준표가 펄쩍 뛰면서 만난 적도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녹취까지 풀어버린 거죠. 민주당에서 풀어본 겁니다. 또 이 와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명태균 같은 캐릭터를 그닥 좋아하진 않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약간 좀 간을 본다는 느낌은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홍준표나 오세훈은 사실상 명태균의 재물이 될 게 너무나 명백해 보여요. 거기에 더불어 이준석 관련해서 이런 걸 틀었다는 것도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거든요. 이준석이 지금까지 명사장님 하면서 극진한 대우를 해왔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뭐 특별하게 뭐 이런 게 안 나왔었고. 근데 갑자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약간 이제 이준석이 아무래도 허은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게 좀 분명하고 이준석이 더 이상 자기의 동아줄이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살짝 흘린 건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명태균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대놓고 뭐 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민주당은 안 돼. 다른 당은 다 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명태균이 자기가 뭘 폭로하고 뭘 이야기하고 특검이 어떻게 협조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자기가 20년 있을지 10년 있을지는 민주당에 걸린 문제다 보니까 좀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이준석도 앞으로는 날릴 가능성이 제법 있겠다. 좀 그러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나왔던 보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명태균과 연루되어 있는 전현직 의원 140명. 당이 하나 사라지네. 140명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조작된 여론조사를 갖고 각종 당에 있던 경선 같은 거를 좌지우지해버린 거예요. 이게
저 당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명태균 당이지 140명이면은 지금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숫자보다 많다. 어떻게 할 거야? 그중에 좀 대여라고 할 수 있는 게 홍준표, 명태균 이런 자들인 거죠. 윤상현이 관련해 가지고 무소속으로 있던 윤상현이를 복당시킨 것도 명태균인데 그 윤상현이가 그 보궐선거 선관위원장을 하다가 김영선이 공천시켜준 거 아니야? 꼭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런 거고. 전 국민이 알아.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또 김영선한테 하지 말할까요? 막 그러고 씨발 저게 당이냐고. 민주당은 저렇게 안 해요. 민주연구원 같은 데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래 이런 거지. 저런 식으로 막 장난쳐갖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올 연말쯤 되잖아요. 그러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인 측 변호사가 문영배가 나올 것 같아요. 민영배요? 문영배요. 그때쯤 이제 4월달에 임기를 다 마친 문영배 변호사가 이를 득득 깔며 저 새끼들 내가 하면서 또 신청인 측 변호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 리스트 연상들 한번 보면은 김문수, 안철수가 있잖아요. 대선 얘기하지 말라고 금언령을 내렸어.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가 일요일 날 저 대선 출마 시사하는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왜 안철수는 일요일 날 기자회견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안내 주가 올리려고 그러는가 보지. 월요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그다음에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인데요. 지금 저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날아가 버렸죠 지금. 아휴, 우리 세훈이는 그렇게 명태를 좋아하더니 너무 좋아해서 생으로 그렇게 먹더니. 생태다운. 원래는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막 끌어올려 가지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대선 계엄 내란 때 반대편에 섬으로써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내란 성공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아마 한동훈이가 정치를 계속하려면 유승민의 길을 걸을 겁니다. 배신자 프레임에 겁나게 빠져 있을 거야. 실제로 홍준표하고 양 끄트머리에 있는 홍준표하고 김문수는 윤석열을 지금까지 내란 이후에 꾸준히 지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안철수는 지금 탄핵 찬성 투표에도 참여를 했었잖아요. 오세훈도 이런 스탠스였다고. 내란 반댈세 이런 스탠스였고 뭐 그렇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문수가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김문수한테 우리가 어떤 희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김문수 당선되면은 전 국민 순대 지급해 줍니까? 이름표 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순대. 아유, 자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이다. 실제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1부 마칠까요?